알고 싶지만 잘 알 수 없었던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뭔 일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에 청주에 오신 분들은 도시 곳곳에서 2023년도 7월 15일 오송 참사 2주기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 한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초록색 리본도 달려 있었고요. 시사 현황을 짚어보는 짤막한 코너 뭔 일 이슈, 오늘은 오송 참사 2주기 추모와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의원님 오송 참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짧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2023년도 7월 15일에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미호강변에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약 한 6만 톤 정도의 그 하천물이 궁평 2 지하차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에 17대 정도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돌아가시고 16명이 다치는 참사였던 거죠. 그 추모 행사에는 참여하셨었던 거죠? 네, 그렇죠. 7월 15일 날 도청 앞에서 참사 2주기 추모제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달랐던 것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오송 참사에 대한 기억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조화를 보내주기도 하고 KBS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무대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고,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참사의 유가족 가족들이라든가 생존자 당사자들도 많이들 오셔서 그동안 2년간 가슴 아팠던 서글픔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추모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오송 참사에 대한 그 원인을 그 당시에 진행했던 하천공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실제 임시 제방을 제대로 쌓아놓고 공사를 했으면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궁평 2 지하차도에 그 많은 물들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통제했으면, 지하차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생명을 잃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사전에 예방부터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에 대한 대책까지 모든 게 미흡했던 인재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2년간의 과정, 오송 참사 유가족 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최은경 대표님,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7월 15일 날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했는데, 우리 합동분향소 이제 1주기, 지난 이제 15일 2주기까지 지난 2년간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이번에 어떠셨어요? 변화가 느껴졌다는 거는 저희가 솔직히 그동안에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로 좀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나 이런 거를 제가 체감하거나 몸소 느낀 거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 참사 오송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이렇게 다 같이 지금 모였었잖아요. 그때 우리 저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이렇게 나라에서 이제 직접, 그리고 대통령님과의 그 면담을 저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 이제는 좀 뭔가가 정말 달라지는구나, 그리고 취임식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정말 지켜주시고 실천하실 것 같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유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참사의 유가족분님들도 다 그 면담 자리에 있으시면서 좀 저희의 이야기를, 좀 국가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조금 어떠한 기대감과 참사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면담 자리를 만들어 주셨던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에서 정말 확실히 좀 무언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면담을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아무리 외쳤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은 이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아마 다른 참사 유가족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우리 청주시나 충청북도가 좀 태도나 입장이 좀 바뀐 게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지사 면담을 이제 갔었을 때 좀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좀 몸소 좀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지사하고 면담이 이번이 한 3번 정도 됐었는데 그 동안에 저희를 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모두 안 된다, 어떤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안 된다는 그 얘기만 무수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에 그 도지사 면담을 갔을 때는 일단 추모비 장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오송역이던 뭐 이런 데를 계속 도에서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는 이제 도청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임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 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인재고 공무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도청에다가 이제 추모비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런 경각심이나 이런 걸 좀 일깨워주고 싶어서 도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안 된다고만 하셨는데, 도지사 면담 그 하루 만에 도청에다가 해주신다고 딱 얘기를 하셨을 때, 바뀌었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다 느꼈던 게 추모비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도지사도 입장을 좀 많이 바꾸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안 된다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네, 아유, 2년 만에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네요, 그죠? 피해자 분들의 참사의 아픔을 또 극복하고 일상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되거나 필요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완보다는 일단 저희가 이제 처음 참사 2년 전부터 무수히 요구했던 것들이 심리 치료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요구했던 것들이 2년 동안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저희는 필요한 건 어느 누군가의 저희 참사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눈물을 흘릴 때는 그거에 대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 치료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정신과 가서 그냥 약 타오고 이런 방향으로만 계속 도에서는 그쪽으로만 지원을 계속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심리치료를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면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개선이나 이런 방향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처를 빨리 그 기간 동안에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를 놓쳐서 좀 더 힘들어지고, 저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조금 마음내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 심리 치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그게 가장 시급하고 저희에게는 제일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공감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치유의 첫 시작일 텐데,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서 외롭게 우리 뭐 유가족 협의회나 생존자 협의회 정말 힘들게 오셨다는 것, 이제 우리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해결이 되어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과제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추모비를 이제 세우고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최은경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가족 협의회 분들 힘내시고, 저도 또한 청주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저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솔직히 국가에서 최고의 책임자셨던 전 대통령님은 저희에게 이 참사에 대해서 통감조차도 못하시고 위로의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면담 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진짜 국가적으로 정말 저희 많은 유가족님들 앞에서 그 사과를 하시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셨을 때 그간의 좀 아픔들이나 외로웠던 그 마음들이 그래도 많이 좀 치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들이 그때
좀 많이 좀 울었거든요. 그 순간 저도 울컥해서 좀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도와주셨던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시민 단체 분들 저희 뒤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끔 이끌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그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향소나 어떤 일정에 있어서 이렇게 오시고 참석하시고 인사를 계속 나눠서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엊그저께 그 충북도 국힘 도당 쪽에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치적 정쟁으로다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솔직히 국정조사는 저희 유가족이 요구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오히려 솔직히 저희에게는 되게 상처고 오히려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사회적 참사는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요. 저희가 유가족 협의회가 있는 이유도 진실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거의 첫 시발점이 국정조사여서 정말 그 진실과 책임과 처벌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민들도 혹시나 그런 기사들에 현혹되지 않고 국정조사는 저희 유가족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 14명의 희생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이 정말 규명이 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시각적으로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의견을 나눠주신 최은경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사고 책임자들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 그것이 다시는 이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최은경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